이 문준영 제보 증거 조작 사건,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.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. 이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뭐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, 이 뉴스의 파장,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? 아, 예, 그럼요. 네.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. 네.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.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.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. 앞장서겠다.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. 조직적인 개입이면.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우리 단독 자신 범행 있다. 같다.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. 이런 뭐 말이겠는데요.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. 그랬죠.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.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유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. 네.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게 그렇죠.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쪽이에요.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. 녹취 가능하냐?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.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빨리 그 사람한테 저 녹취 따.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. 이런 거죠.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.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.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? 첫 번째 행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입니다. 진짜 지금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. 네, 만일 뭐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. 예.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? 예, 국민의당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.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. 네.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? 그러게요.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.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?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.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.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. 뭐라고요?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.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.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. 네, 그렇죠.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, 뭐 개입이 있었다.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.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 초과 상태에 놓여 있다.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.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행간,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 입니다.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. 네, 꾸렸어요. 그리고 지위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.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.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.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? 글쎄요.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. 왜요?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.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. 그럼 진상조사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?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? 수사권이 없죠.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.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.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게요.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? 세 번째 행간은
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.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. 누가요?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. 이런 건데요.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SNS에 올린 글입니다. 어허.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.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, 전 후보는 고민 중이라 그러죠. 이제 네네.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심하고 있다. 계속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근데 계속 침묵을 할 수는 없겠죠. 그렇죠. 이건 뭐 당연한 건데요. 네.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벗어나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. 과잉 충성자들이 한 일이다. 이걸로 근데 국민 여론이 과연 잠잠해질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예. 이제 핵심인데요. 예.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안철수 전 대표 쪽에서 입장을 낸다.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은데 이걸로 당내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아예 이참에 안철수 당에서 벗어나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아하. 민주당과 다시 재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안 전 의원이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. 거취 문제라 하면은 뭐 정계 은퇴 얘기까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일부 의원들의 뭐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안 전 대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. 젊은 애들이 한 일이다. 이렇게 덮고 가기에는 아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전 대표는 조작 사실 몰랐다. 심지어 막판에 네거티브가 치열해지는 것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굉장히 불쾌했대요. 그래서 고만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알았을 리가 있느냐. 아니, 이게 안 전 대표 측에서 나오는 본인이 얘기더라고요. 그 네거티브를 했잖아요. 그게 지금 발목을 잡힌 거예요. 자, 이제 내놔야 됩니다.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, 입장은 내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어떤 시기 될지 요걸 지켜봐야 돼요. 네, 맞습니다. 행간 예, 김정은 저는 수고. GH입니다. 문통께서 아마 미국을 갔습니다. 예, 첫 번째 외국 방문을 미국으로 갔다. 그러시군요. 그 미국 VIP 그분이 뭐 지난 한 2월인가 뭐 취임했잖아요. 그분이 예. 트럼프. 예,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뭐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막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만찬 이걸 한 적이 없어. 이번 처음으로 문통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 한다고 합니다. 아, 예, 이 만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, 이게. 그치요. 외국 예. 정상한테 깊은 어떤 신뢰를 보낸다.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. 뭐, 그리고 또, 각별하게 환영한다, 뭐,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. 근데 또 여태껏 만찬을 안 했었나 봐. 외국 정상들은 꽤나 초청했었는데, 그지? 예,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또 베푼다 하더라고. 그래서요. 그렇다고. 아이, 뭘, 만찬 뭐, 그까짓 걸 가지고. 참. 아니, 나는 어제 그게 생각나서 그러지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뉴스들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트럼프 씨가 갱노했다, 뭐. 아, 그랬잖아, 경로했다고 막 걱정들 바들바들 떨고 막 대미 관계 어떻게 하냐 난리 났다 막 그랬잖아. 뭐, 그랬긴 했죠. 쓰잘데기 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막 너블대는 애들 많았잖아.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결과는 어때? 대접받고, 의전 지대로 받고, 응? 심지어 첫 번째로 뭐 만찬 초청까지 반다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경로했다고 걱정하고 발발 떨던 언론들 생각이 나가지고. 근데 지금 무슨 뭐 그런 의전 같은 게 중요합니까? 그 외교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. 물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만찬 같은 거는 원래 그 외국의 정상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. 미국 갔을 때 지혜님도 한미 정상간에 그럼 만찬 자리가 있었나? 아니요. 저는 오찬. 아, 점심 오찬. 아, 저는 그 만찬은 좀 별로라. 배부를까봐. 조금만 먹으면 되지. 아유, 나는 그 만찬 해준다 그랬어도 됐다 그랬을 거예요. 그 너무 이렇게 뻑적지그리한 그런 것도 좀 싫고 내 취향은 근데 취향 따지는 자리 아니고 그게 또 반반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, 그게 의미가. 오찬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. 저는. 지혜씨님 첫 번째 미국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? 아유, 그럼요. 그때 참 대변인 성추문 난리 부르스. 난리 부르스. 아우,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겁고. 저기요.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걷은 사건이잖아. 진짜 역대급이라 진짜. 그 얘긴 모르시나 보다. 뭐? 그 미국 외교사에도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어요. 아, 미국 외교사에도? 예. 아, 내가 이제 그 200년 넘는 자기네 외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면서 이 미국 쪽도 되게 황당해하고 저 교포들도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음은 나셔? 코미디긴 하잖아요. 그건 그래. 국격 떨어뜨리면서 웃기기 얼마나 힘든데. 그러니까. 어떤 떨어뜨리기에 서막이었지, 그게. 아이고 참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요. 추억.
그런 걸 누가 추억이라 그래? 상처라 그러지. 지울 수 없는 망신이지. 그 좋지 않은 말을- 과거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. 하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성과 같은 거 뭐 있는 거 뭐 탁 묻혀버려도 아쉬웠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? 그 성과가? 그게 이제 그때 그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래도 시간이 뭐 지났기 때문에. 그렇죠. 그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그 미국 측과 처음으로 첫 번째 했던 협상은 기억납니다. 참 그때 양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 첫 번째 했던 협상이라서 뭐였어요, 그게? 그 제가 미국 가서 쓸 침대 매트리스 문제였죠. 매트리스, 그때 그거. 매트. 그 미국 매트리스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에 그 스프링 강도를 맞춰달라. 그 우리 보좌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써라. 그때 그걸로 아주 팽팽한 협상을 벌였던. 이거 개그죠, 이거 개그? 아니에요. 그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뭘. 실제로? 예. 와, 요즘 유행할 말 실화야, 실화? 예. 리얼, 레알. 중요하긴 해. 뭐, 허리가 편안해야 푹 자니까, 숙면하니까. 그러니까. 그 7시간 이상 자려면은. 식사는 요즘 잘 하시죠? 아이고, 참, 규칙적인 생활은 요즘 최고지요. 그래서 끼니 때가 좀만 지나도 신호가 옵니다. 신호가 와요. 저녁에 허기짐에. 소리인데. 네, 들어갑시다. 지 뱃소리를 지가 성대모사라고. 문 열어요. 예.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. 예, 룸으로 들어왔습니다. 예, 들어왔습니다.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아까 우리 앱 게시판에도 왜 구호고는 그걸 다루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래 번번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. 이번 조작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엔 정보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지요. BBK. 비비카 기억나시지요? 안 나. 그 동영상은 있는데 주어는 없다는 그 전대미문의 주어 상실 희롱 사건. 저기요 그 그 문제로 참 9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 그 미국에 있는 분. 그분 요즘 화력이 아주 폭발했던데. 그거는 이제 자기 SNS에 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. 아니죠. 그거 말고도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할 거라 그러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.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협박들 그런 거를 갖다가 아유. 다 이렇게. 에이, 왜 그 다 끝나지 가지고 그래 뒤끝있게 사람들이. 아이고 그래도 다시 파봐야 되지 뭘 않을까요? 파악하기는 나 기나팔래. 아이고 나 기가려. 아이고 누가 내 얘기하나? 그 사람이 하나 보지. 걔는 왜 그러나 몰라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. 내가 그렇게 빌어주고 내가 실제로 진심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. 아무튼 그때 BBK 가짜 편지 막 흔들던 그분도 있었고 홍감탱이 아유. 증거 조작에 허위 기자회견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쪽에서 내 측근 관계자 이미 이제 입장을 전했어.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 대응할 가치도 없다. 말 대꾸 하고 싶지도 않아. 됐어. 얘기하 그만. 이게 끝. 이제 그러니까 그 조작 사건 의혹이 깔끔하게 다 풀리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번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챙기고. 예, 의혹이 깔끔하게 풀린 걸 봤으면은 이번 판에도 그런 조작질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번번이 조작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요 MB님 어디 가셨어요? 그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의 없게 그냥 가시나? 아이고 참. 아까 차키하고 다 챙겨서 가시는데 뱃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네. 맞습니다. 예. 자넨 근데 누군가? 이 어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했어요. 그랬죠.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우미 씨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일체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당 기획서를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이우미 씨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말이죠. 네.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몰랐다라는 그렇죠. 얘기는 거잖아요. 네, 그쪽이에요. 그러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은
너무 늦어지면 이슈가 없어져. 녹취 가능하냐?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네네. 이유미 씨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.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 어렵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모르고 예. 빨리 그 사람한테 저 녹취 따.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. 이런 거죠. 근데 그것도 사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이유미 씨 휴대폰은 지금 검찰이 가져갔기 그렇죠.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렇습니다. 어찌됐든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밝혀야 한다. 이런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려. 문준영 제보 증거조작 사건, 이 조작자로 지목된 이유미 씨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.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인데요.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뭐 거의 국민의당 모습은 쑥대밭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지금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드러나면 당을 해체하겠다고 비대위원장이 선언까지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된 대국민 사기극, 이 뉴스의 파장,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해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쑥대밭이 된 건 맞죠? 아, 예, 그럼요. 네.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직접 한 말인데요. 네.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. 제가 앞장서 해체 작업을 주장할 것이다. 이렇게 내가 얘기를 앞장서겠다. 했습니다. 내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. 조직적인 개입이면. 근데 사실 당 해체 언급까지 했지만 방점은 해체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에 찍혀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로 배수해진 칠 정도로 이거는 우리 단독 자신 범행 있다. 맞다. 예. 당 관계자들은 가짜 증거인지 몰랐다. 이런 뭐 말이겠는데요. 예. 그리고 또 정당에서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예. 진상조사한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데 예. 이게 뭐 진상조사단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? 그렇죠.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? 수사권이 없죠. 이 안철수 후보도 조사한다고 하는데 만나더라도 아주 강력하게 추궁하듯이 의혹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? 그러게요.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만나 뵀는데요. 후보께서는 전혀 모르셨답니다. 뭐 마치 임금님 면담하듯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을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어차피 진상조사는 국민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일종의 당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게요.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? 세 번째 행간은 저하고는 상관없지만 사과는 할게요 라고 할 것이다입니다. 누가요?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 것이다 이런 건데요.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을 예상해서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의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.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? 첫 번째 행간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입니다. 진짜 지금 국민의당의 신세가 그래요. 네. 만일 뭐 국민의당 주장처럼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다고 치죠. 예. 과연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악재를 툴툴 털고 회생할 수 있을까요? 국민의당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쉽지 않습니다.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도? 네. 왜냐하면 그 똑똑하다는 의원 40명이 있는 정당이 당원 1명이 남동생 동원해서 가짜로 만든 녹취 파일 하나 걸러내지 못하고 모두 깜빡 속았다? 그러게요.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. 예. 이상돈 의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? 이 정도 검증도 못하는 정당에 정말 정권을 맡길 수 있겠느냐. 한심하고 부끄러운 정당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. 예. 어제 이제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뭐라고 성명을 냈느냐면요. 뭐라고요? 국민의당은 이제 광주의 치욕이 되어버렸다. 정말 진짜 뼈아픈 얘기인데요.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많으니까. 예, 그렇죠. 반대로 단독 범행이 아니고 국민의당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연루, 뭐 개입이 있었다. 이걸로 드러난다면 이건 뭐 거의 당을 해체고요. 당을 해체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지금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.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자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행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.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? 두 번째 행간은 자체 진상조사는 유야무야 끝날 것이다입니다.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부지런히 꾸렸어요. 네, 꾸렸어요. 그리고 지위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. 안철수 전 대표도 만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요. 예.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을까? 글쎄요. 저는 진짜 고기가 갸웃갸웃해집니다. 왜요? 어제 이용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. 이미 단독 범행이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렸어요. 그럼 진상조사 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?